안녕하세요. 말본TV입니다. 그동안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카테고리로 나누어 용어 하나하나씩 깊이 있게 분석해서 구독하시는 분들께서 바쁜 일상 속에서 짧게 들으실 수 있도록 진행해 왔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몰아서 볼 수 없느냐는 분들도 계셔서 카테고리별로 10개씩을 모아서 올려보겠습니다. 구독하시는 분들께서는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모아보기 5번째 시간으로 묻기, 분파이, 가생, 무시고무, 니쿠사쿠, 덴신, 산마이, 미싱, 아다리, 히야시, 이렇게 41번부터 50번까지 한꺼번에 부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8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41번째 시간으로 묻기란 말을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묻기란 말을 처음 들었던 것은 어머니들끼리 공부벌레같이 생긴 사람을 가리켜 그 사람 선생 묻기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경상도 속된 표현으로 선생질 해먹다의 묻기에서 나온 말이거니 이 정도로 알아들었습니다. 일본어를 공부하며 와까 묻기란 말을 접하면서 아하, 그게 일본 말이었구나 하고 혼자 웃었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묻기를 검색해보면 향하고 있는 방향 등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부수고자 하는 묻기는 4번의 적합한 것, 어울리는 것, 예문으로는 학생에 알맞는 책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 배웠던 와까 묻기를 검색하면 젊은이에게 어울리는 것 또는 그런 것, 예문을 보면 젊은이 취향의 무늬,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미지를 검색해 보면 와까 묻기 외에도 연령대, 남녀별로 묻기에 대해 이미지들이 뜹니다. 고도모 묻기, 어린이용, 세이징 묻기, 성인용, 온나 묻기, 여성용, 오토코 묻기, 남성용, 그리고 직업별의 묻기도 있습니다. 가쿠세이 묻기, 학생에 맞는, 교시 묻기, 교사감, 이렇게 다양한 그룹의 전미어로 사용되는 묻기입니다. 한자를 풀어보겠습니다. 향은 훈이 향하다라는 뜻의 묻구, 음은 코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향할 향이며 취향에 쓰입니다. 묻기는 취향의 용, 감, 적합함, 알맞음, 어울림 등으로 경우에 맞게 바꿔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별점 3점 주겠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41번째 시간으로 묻기란 말을 한번 부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8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42번째 시간으로 분파이란 말을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사전에서 분파이로 검색하면 회식이나 모임 따위의 비용을 여럿이 각각 얼마씩의 돈을 거둠을 속되게 이르는 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본 백과에서 분파이를 검색하면 나누어 주는 것, 배분, 예문으로 이익을 전원에게 나누어 줌, 지주에게는 땅값, 자본가에는 이윤, 노동자에게는 임금이라 말하듯 생산에 관여한 사람들끼리 소득이 나누어지는 것,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분바이는 걷어서 내는 것을 뜻하는데 일본어에서의 분바이는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어감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걷어서 내는 것을 뜻하는 일본어는 와리깡이며 와리깡은 각자의 몫을 뜻하는 와리마에와 셈 계산을 뜻하는 간조를 합친 말의 줄임말입니다. 이제 분바이는 각출연, 각자부담, 각자계산, 더치페이 또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n분의 1 등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별점 3점 주겠습니다. 더치페이에도 각자가 자기 몫을 계산하거나 전체를 등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42번째 시간으로 분바이란 말을 한번 부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8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43번째 시간으로 가생이란 말을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빅 히트를 치면서 잊고 있었던 가생이란 말을 다시 끄집어내 봅니다. 물론 그 옛날에는 게임이란 말을 쓰지 않았으니 놀이에 일본어 가생이란 말을 썼었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오징어 가이상, 오징어 가이생, 오징어 가생 등 지역별로 다양한 용어와 함께 규칙 또한 복잡합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놀이 문화이므로 당연하겠습니다. 가이생과 가생으로 어원에 대한 의견이 나뉩니다만 일본 백과에서 가이생으로 검색하면 적군, 아군, 쌍방의 다수의 군사력이 마주 싸우는 것, 대규모의 육상전 이렇게 설명하며 야구 자판에서 이미지를 검색하면 러일 전쟁 등 실전 이미지들이 많이 뜹니다. 가생의 본인말은 갓생이며 일본 백과에서 갓생으로 검색하면 적군과 아군이 마주 싸우는 것, 싸움 이렇게 가이생과 같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싸움 이미지를 검색하면 육기갓생, 돌던지기 이미지를 검색하면 이시갓생으로 검색됩니다. 따라서 전쟁이 아닌 놀이에는 갓생이란 말을 쓰는 것이 옳을듯합니다. 갓생에는 초금이부터 딱딱하므로 자연스럽게 가생으로 구전되었으리라 봅니다. 요즘은 타작을 주로 논에서 해서 정미소로 바로 가져갑니다만 옛날에는 사랑채 옆에 편평한 타작마당이 따로 있어서 주로 여기에서 편을 짜서 바깥 놀이를 했지만 도예지에서는 골목이나 학교 운동장에서 했겠죠. 오징어 가생 외에도 올챙이 가생, 네모 가생, 사다리 가생 등 지역별로 다양한 놀이가 있었다고들 하는데 경북이 고향인 저는 X 가생이라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용어를 대수롭지 않게 썼고 그림도 아주 요상하게 그려놓고 놀았던 기억인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참으로 황당하네요. 일본에서도 그 옛날 놀이 문화가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달고나 뽑기를 비롯해 진돌이라는 땅 뺏기 놀이, 깨금발 뛰기, 팽이치기, 딱지치기, 깡통차기 등입니다. 가생은 게임이나 놀이, 싸움이 되겠죠.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43번째 시간으로 이미 잊혀졌던 가생이란 말을 오징어 게임 때문에 새삼스럽게 추억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8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44번째 시간으로 무시고무란 말을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먼저 야구 자판에서 무시고무를 검색하면 이런 이미지들이 뜹니다. 일본 백과에서
무시고무를 검색하면 자전거의 튜브 발브, 타이어의 공기 삽입구에 들어있는 공기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발브로서 공기 빠짐을 방지하는 역할이 있음. 손끝으로 잡히듯 작은 부품이라 점검을 잊기 쉽지만 자전거 타이어의 공기압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부품이므로 정기적인 유지 관리와 교환이 아주 중요함.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시고무를 이해하기 위해 자전거 타이어의 역사를 검색해 보면 자전거의 바퀴는 그 발생 당시에는 철제로 타이어에는 딱딱한 고무가 붙어있는 것이었음. 승차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퀴의 직경을 크게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펜이 파딘과 같이 앞바퀴가 거대한 것이 발명되기도 했어. 1845년에 공기주입 타이어가 고안되어 특허 출원, 1888년에 공기주입 타이어가 발명되어 상업화, 이때 비로소 무시고무가 탄생하게 됐겠죠. 무시고무는 공기주입 방식에 따라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한자를 풀어보겠습니다. 충은 흔히 벌레라는 뜻의 무시, 음은 추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벌레충이며 일본 한자와는 폰트가 다릅니다. 무시고무는 음으로도 읽어 추고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일상 용어로는 무정을 미즈무시라 했었죠. 이제 무시고무는 지렁이 고무로 많이 바꾸어 부르고 있어 다행입니다. 별점 4점 주겠습니다. 지렁이같이 작은 부품이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는 물론 거대한 중장비와 항공기의 타이어에 쓰이며 정말 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무란 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고무로 검색하면 어원이 네덜란드어 곰이라 하고 아주 작은 힘으로 크게 늘어나며 외력을 없애면 거의 순간적으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성질을 가진 물질, 고무나무에서 채취한 라텍스로 만드는 천연고무, 석유 등에서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고무, 재생고무 등이 있음, 라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구자판에서 고무를 이미지로 검색하면 이렇게 다양한 고무 제품이 검색되며 심지어 콘돔을 고무라고도 말합니다. 고무는 문구류를 비롯한 생활용품으로 산업용품에 이르기까지 없어서는 안 될 소재입니다. 결국 고무란 일본을 거쳐 들어온 유럽 말입니다. 영어권에서 말하는 러버의 어원은 연필로 쓴 글자를 문지르니 잘 지워진다 해서 붙여진 말이라고 하니 어느란 참 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것은 유럽말 곰이 미국에서 멕시코산 치클로 1871년에 추잉검으로 판매되고 일본으로 건너와 2차 세계대전 중에도 생산됐던 추잉가무가 되었고 이것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는 껌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무와 러버는 혼용해 쓰고 씹는 껌과는 달리 불리워집니다. 롯데제과는 1947년 일본에서 1967년에는 우리나라에서 껌을 생산 판매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44번째 시간으로 무시고무란 말을 한번 웃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9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45번째 시간으로 니쿠사쿠란 말을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니쿠사쿠란 말은 굳이 부술 필요 없이 영어 또는 우리말로 거의 순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니쿠사쿠의 어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니쿠사쿠는 가나 그대로 읽으면 류쿠사쿠에 가깝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류쿠사쿠를 검색하면 독일어 류쿠자쿠에서 나온 말이며 등산 등에 필요한 물품을 넣어 등에 짊어지는 천으로 된 등에 지는 주머니, 배낭, 줄여서 류쿠, 자쿠라고도 말함. 어른용에서 어린이용까지 또는 짐의 양에 따라 크고 작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 오스트리아 산악지대의 사냥꾼이 휴대했던 것을 시작으로 등산의 보급과 함께 세계 각지에 파급되었다고 함. 이렇게 설명합니다. 류쿠사쿠는 그 밖에도 류쿠자쿠, 리쿠사쿠, 루쿠사쿠, 루쿠자쿠, 류쿠 등 여러 말로 불리는데 역시 독일어 발음이 어려운가 봅니다. 우리도 니쿠사쿠를 륙색, 색, 배낭, 백팩 등 다양한 이름과 함께 여러 가지 용도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니쿠사쿠를 물건을 훔치거나 빼돌리는 나쁜 사람을 일컫는 속어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책가방으로 백팩을 주로 사용합니다만 일본의 독특한 문화 중 하나인 란도셀은 네덜란드어 란셀이 그 어원이며 소학생이 6년 동안 사용하는 책가방입니다. 소학생이 학용품을 넣어 등에 매는 가죽 등으로 사각형으로 만든 가방, 메이지 시대부터 학생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국민학교 다닐 때 이 가방을 메고 다녔습니다만 지금은 많은 안전 기능이 내장되고 이렇게 진화되어 20만행이 넘는 란도셀이 많다고 합니다. 원래 란도셀은 막부 말기 시대에 병사의 배낭으로 수입됐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45번째 시간으로 니쿠사쿠란 말의 어원을 찾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9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46번째 시간으로 댄싱이란 말을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댄싱은 주로 여성용 스타킹에 쓰이는 말입니다만 일본 용어로는 덴센이 맞는 말입니다. 덴센을 일본 백과에서 검색하면 스타킹 등의 실 풀림이 세로 모양으로 뻗어가는 것, 실 풀림이 세로 방향으로 선상으로 뻗어가는 것, 예문으로는 덴센 나간 타이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후 자판에서 이미지를 검색하면 주로 스타킹의 덴센에 관한 이미지들이 뜹니다. 우리도 젊은 여성들까지 아직도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올 풀림, 올 나감 등으로 많이 바꾸어 쓰고 있어 다행입니다. 한자를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훈이 전하다라는 뜻의 츠다우, 음은 덴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전할 전으로 전달에 쓰이며 일본 한자와는 폰트가 다릅니다. 여기서 기억을 좀 더 예전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털실을 개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전에는 사투리라고 나와있지만 사투리가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털실의 한자 모사를 게이토라고 읽습니다. 따라서 개실은 일본어 개와 우리말 실이 합쳐진 생활 속의 일본어 잔재 중 하나입니다. 어머니가 이 개실로 짜주신 세타를 독구리라고 했는데 겨울철 필수품이었죠. 독구리는 일본 술을 담는 목이 좁은 병인데 이 세타가 독구리의 목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말이 독구리입니다. 이 말도 이제 거의 터틀넥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이 소중한 독구리가 못에 걸리거나 해서 올이 쭉 나가버린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니트댕센이라 말합니다. 네이버에서도 니트댕신, 니트올풀림, 니트코풀림 등으로 이미지가 검색됩니다만 뜨개질할 때 바늘 코를 생각하면 코풀림도 좋겠습니다. 별점 4점 주겠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46번째 시간으로 댄싱이란 말을 한번 부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9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47번째 시간으로 산마이란 말을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TV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도 산마이, 싼마이, 싼마이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 먼저 영상 콘텐츠 분야의 해설을 보면 방송 현장 일본 속어라고 정의하며 미숙한 연기를 하는 배우나 덜 떨어진 행동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설명합니다. 산마이란 말의 유래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달라서 다시 일본 백과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산마이는 산마이메를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산마이메란 연극이나 영화 등에서 웃기는 역을 맡은 배우, 웃기는 운동을 하는 사람 이렇게 설명하고 그 어원에 대해서는 에도 시대의 가부키 용어로 출연진 소개 때 극장의 정면에 걸린 8장의 간판 중에 세 번째로 어릿광대 역의 이름이 써져 있었던 것에서 유래함. 바꾸어 말해 연극이나 영화 등에서 웃기는 역을 맡은 사람을 산마이메라고 말하게 되었고 배우에 국한되지 않고 웃기는 운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게도 됨. 이렇게 설명합니다. 8장 간판에는 각각의 역을 맡은 배우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간판에는 주인공, 두 번째 간판에는 미남 배우, 세 번째 간판에는 앞서 말한 어릿광대, 네 번째 간판에는 중견급 조연, 다섯 번째 간판에는 주인공의 라이벌, 여섯 번째 간판에는 선량한 적, 일곱 번째 간판에는 악역, 여덟 번째 간판에는 단장 또는 책임자. 이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역은 첫 번째 주인공이 아니라 두 번째 미남 배우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이렇게 미남 배우를 투장째 배우 니마이메 하예요라고 말합니다. 산마이란 말은 일본 고유어인 만큼 삼류, 하류, 싸구려 등으로 바꾸어 써야겠습니다. 별점 3점 주겠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47번째 시간으로 산마이란 말을 한번 부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9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48번째 시간으로 미싱이란 말을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미싱이란 말은 표준 외래어처럼 자리 잡고 있어 부수기에는 역부족이라 어원만이라도 풀어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미싱의 어원을 찾아보면 미싱은 바느질하는 기계를 의미하는 소잉 머신의 머신이 와전된 말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치 미싱이 모든 머신을 총칭하듯 와전된 이 미싱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 표준 외래어처럼 사용하고 있으니 언어란 참 묘합니다. 18세기 중엽부터 영국에서는 다양한 미싱이 고안되어 1851년 아이작 싱어에 의해 실용화됨. 일본에 처음 미싱이 건너온 것은 1854년 페리 제독이 쇼군가에 선물한 것. 미국 해군의 페리 제독은 에도 시대에 함대를 이끌고 쇠항하고 있던 일본에 건너와
개항의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싱의 역사를 요약해보면 미국의 발명가 엘리아스 하우가 산업혁명 당시인 1846년에 처음 발명했으며 아이작 싱어는 1851년에 세계 최초로 실용 미싱을 제조했습니다. 일본의 미싱 역사를 보면 1854년 페리 제독이 쇼군가에 미싱을 선물한 이래 1881년에 일본 국내산 미싱 제1호가 전시됨. 파인 재봉기계 제작소 현재의 자노메가 1921년에 일본의 미싱 제조의 양산. 여기서 자노메는 뱀 눈 모양의 문양인데 이것이 미싱의 보빈의 모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보빈을 우리는 북이라 말하죠. 그 후 미국의 싱거사와 합병해서 싱거 미싱 브랜드로 제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옛날 손으로 돌리던 혼수품 제1호였던 미싱이 바로 일본에서 제조한 싱거 미싱을 수입한 거였죠. 1932년에는 일본의 브라더 공업도 가정용 미싱을 생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미싱의 원조인 브라더 미싱은 아마 일본의 브라더가 기술 제휴한 듯 1965년에 가정용 재봉틀 국산화에 성공하고 수출을 개시했다는 자료가 검색됩니다. 여기서 일본의 외래어 표기가 영어 브라더는 브라자, 영어 브레이지어는 브라자로 표기되어 헷갈리기도 합니다. 미싱은 산업혁명의 상징물이기도 했지만 우리의 경제 발전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때는 청계천 근로자들의 애환을 대변하기도 했지만 미싱이 1954년 특허를 받은 이후 오늘날 컴퓨터 미싱에 이르기까지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48번째 시간으로 미싱이란 말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9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49번째 시간으로 아다리란 말을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야후자판에서 아다리와 아다리로 검색하면 주로 이런 이미지들이 뜹니다만 일본 백과에서 아다리를 검색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뜻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추려보면 스모를 시작할 때처럼 부딪힘, 관역에 명중하거나 복권에 당첨됐을 때, 기획이나 상품이 대박났을 때, 야구에서 타자의 타격감, 혀나 손으로 느끼는 촉감, 낚시에서의 입질, 음식을 잘못 먹어 식중독에 걸렸을 때, 바둑에서 상대방 돌을 따내기 직전의 단수, 이 밖에도 많은 뜻이 있는 아다리입니다. 한자를 풀어보겠습니다. 당은 훈이 맞다라는 뜻의 아다루, 음은 토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마땅할 당으로 당선에 쓰이며 일본 한자와는 폰트가 다릅니다. 건축 용어에서의 아다리는 맞춤, 맞댐 등으로 쓰이며 도아다리는 문소란이나 도어스토프를 말합니다. 같은 다른 한자의 아다리가 있는데 이것은 주변, 부근, 근처를 의미합니다. 이제 아다리는 경우에 맞춰 부딪힘, 명중, 당첨, 대박, 입질, 식중독, 단수 등으로 바꾸어 쓰면 좋겠습니다. 별점 3점 주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아다리로 검색해 봤더니 난데없이 눈 이미지가 많이 뜨는군요. 용접할 때 보호 장비를 쓰지 않아 눈이 충혈되거나 아픈 증상을 용접 아다리라고 하나 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49번째 시간으로 아다리란 말을 한번 부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0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50번째 시간으로
히야시란 말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히야시를 씨앗이라고 와전되어 불리기도 하죠. 야후자판에서 히야시를 검색하면 먼저 이렇게 면 종류의 먹거리들이 뜹니다. 일본 백과에서 히야시를 검색하면 차게 하는 것 또는 차게 한 것, 예를 들면 냉모밀, 찬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차가운 먹거리들 종류별로 들여다보면 히야시 우동, 냉우동을 말하고요. 히야시 소바, 냉모밀을 말하죠. 히야시 라멘, 냉라멘을 말하고요. 히야시 주가, 냉중화면을 말합니다. 히야시 비루, 냉맥주를 말하죠. 일본 백과에서 냉면을 검색해보면 조선반도의 면요리, 메밀가루와 전분을 섞은 면발이 질긴 면을 삶아서 식힌 다음 차가운 육수를 붓고 고기, 야채, 김치 등을 얹은 것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본에서는 모리오카 냉면이 유명한가 봅니다만 역시 냉면하면 한국식 냉면이죠. 한자를 풀어보겠습니다. 냉은 훈이 차게 하다라는 뜻의 히야스, 음은 레이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찰냉어로 냉장에 쓰입니다. 히야시는 냉, 차게함, 찬 것 등으로 쉽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별점 3점 주겠습니다. 히야시와 같은 한자에 비슷한 음의 히야카시란 말이 있습니다. 일본 백과를 검색해보면 농담 등을 말하면서 놀리는 것, 예문으로 놀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만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손가락을 입에 넣어 휘파람을 불거나 하면서 여성을 놀리거나 수작을 거는 행동을 말했습니다. 요즘은 작업 들어간다 뭐 이렇게 표현하나요? 프랑스에서는 지나가는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면 희롱금지법 위반으로 벌금을 문다고 하네요. 히야카시에는 또 한 가지 다른 뜻이 있습니다. 살 마음도 없으면서 상품을 보며 돌아다니는 것 또는 그런 사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아이쇼핑이라 하나요?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50번째 시간으로 히야시란 말을 한번 부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모아보기 5번째 시간으로 41번부터 50번까지 한꺼번에 부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지난 동영상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모아보기 3번째 시간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모아보기 4번째 시간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모아보기 3번째, 4번째 시간 바로가기 링크입니다.